자, 이 선라이즈 밀수 의혹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우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 그리고 김혜섭 네. 그 대통령 부인의 그 김건희 씨죠. 김건희의 고모죠. 고모부가 거기 연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순의 40년지기 강영임 씨가 거기 연루되어 있고 역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약한 걸로 지금 우리가 네. 파악을 하고 있죠. 네. 왜 저 사람들이 여기에 선라이즈 밀수 관련돼서 선라이즈 관련해서 저렇게 평택항에 출몰을 했던 것인가. 네. 저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좀 우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강영임 씨죠. 네. 강영임 씨부터 한번 보죠. 강영임 씨는 유통책이죠. 유통책. 밀수한 농산물을 그렇죠. 시중에다 내다 파는 유통책.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강영임 씨가 그 선라이즈가 2010년 10월 달에 9월 말에 설립이 되잖아요. 네. 강영임 씨 세화물산이라는 회사는 7월 달에 네. 설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화물산이 무슨 업체였냐면 그 냉동고추를 말리는 건조장을 했어요. 그러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건조장에서 냉동- 건조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죠. 네. 선라이즈에서 냉동고추를 이제 수입해서 가져오면 강영임 씨한테 이거 좀 말려줘라고 얘기하면서 말린 다음에 다시 보세 창고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말린 다음에 시중에 내다 파는 거죠. 그렇죠. 그냥. 유통을 시키는 거죠. 네. 굉장히 허술하네요, 진짜. 네. 근데 그 시기에는 그게 통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지켜보던 그 다른 사업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관세청에도 항의도 하고 관세청에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다 못한 이성열 씨가 그 관세청 세관원 한 명을 대동하고 찾아갑니다. 선라이즈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강영임 씨가 왜 선라이즈 물건 좋은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들쑤시냐라고 오히려 소리를 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선라이즈 설립 시기하고 강영임 씨가 그 옆에 그 세화물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웠던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이긴 한데 선라이즈 FNT가 2010년 9월 30일에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세화물산이 2010년 7월 6일에 설립이 됩니다. 네. 그 세화물산이 이 2달 먼저 설립이 됩니다. 먼저 설립이 되죠. 예, 유통시킬 창구가 좀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업체를 설립을 네. 그 설립 시기만 봐도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없죠. 예.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라이즈 FNT는 이제 하도 이성열 씨가 이제 그 신고를 많이 들어가니까 카리나 FNT로 이름을 바꿨고 강영임 씨의 그 회사도 그 세화물산에서 세아식품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보시면 강영임 씨는 세아식품과 카리나 FNT 회장으로 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최은순 씨, 그 김건희 씨가 결국 강영임 씨를 집사처럼 그렇죠. 집사처럼 내세워서 이 밀수 범죄를 지속해 온 걸로 저희가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어서 중간 광고를 잠깐 듣고 또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네, 착한 보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뉴탐사 구독자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이제 뉴탐사가 꼭 필요한 매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뉴탐사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십시오. 네이버 검색창에 뉴탐사몰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뉴탐사몰.com을 입력해 주십시오. 뉴탐사 직접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6508-0960, 6508-0960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글에 그 카리나 의문의 일패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명 가수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 카리나하고 이름은 같아요. 이름 같네요, 우연히. 예. 네. 이제 네. 자, 이제 슈퍼마린 얘기를 좀 하죠. 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강영임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가 그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제 그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우리 최은순 씨의 40년 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은순 씨를 알고 있는 우리 이성열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시던 분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봤던 강영임 씨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네. 법정에서. 거기에 보면 두 번째 그 박스에 보면 아니구나, 그 위에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제주도로 저기 질문을 하죠. 제주도로 이성열을 찾아갔을 때 증인은 이성열에게 회장님 재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민정, 정태명, 강영임은 돈도 엄청 많고 검사와 국회의원 백도 엄청 좋은데 회장님은 돈도 없고 혼자 아닙니까? 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했더니 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강영임이라는 사람은 세화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냉동, 홍고추, 건조장을 운영하고 또 고추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죠. 했더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좀 중요하네요. 그러자 이성열이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고 자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자료라며 컴퓨터 폴더에 정리해 두었던 여러 개의 녹음 파일과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증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죠. 네,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네, 강영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네, 검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엄청 빼기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강영임 대단하군요. 네. 자, 그리고 장진호 씨 사진도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강영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몇 사람이죠? 네, 선라이즈 FNT 초창기부터 활동하던 또 하나의 인물, 장진호, 김건희 씨의 그 고모부입니다. 네, 김혜섭 씨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2010년도에 선라이즈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성열 씨는 지속적으로 이제 선라이즈의 이제 그 밀수 사실을 이제 고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창고를 또 확대를 하려고 창고 부지를 이제 하나 새로 땅을 마련하고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장진호 씨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의 땅에 저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이성열 씨가 받은 창고 부지 본인이 와서 뭔가 좀 물색을 하는 장면. 이거 어떻게 사진이 어떻게 찍혔네요, 저게. 그러니까 그때 저 때는 이제 받은 게 아니라 이성열 대표가 계약을 한 후에요. 아, 계약을 근데 하고 자기 나네. 땅이라고 저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맨날 부동산에 가서 가격 알아보고 그러고 다녔다고 해요. 네, 저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이 장진호 씨입니다. 작은 사람. 네, 키 작은 사람. 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계약서죠. 네, 이 계약서는 이제 장진호 씨가 저 방금 전에 나온 사진, 저 탄고 부지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돈을 이제 그 처음에 계약금을 대출을 해줬던 이 수협이 이제 잔금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죠? 이제 처음에 이게 9억 6천만 원이죠. 근데 이성열 대표가 1억 9천을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는 7억 7천을 이제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수협에서 이제 입장을 바꿔버려요. 네. 너 이름으로는 안 돼. 안 돼.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은 다른 사람, 특히 이제 그 이성열 씨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 예.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을 이성열 대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네. 정태명은 이제 월급장인데 네. 어떻게 정태명 이름으로는 되는데 이성열 대표 이름으로는 네. 안 되는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부하 직원이 사실 이제 이성열 씨를 위해서 자기는 이름을 빌려준 것뿐인데
예, 나중에는 이제 이성열 씨를 배신을 하고 예. 실질적으로 내가 저 창고 부지를 내가 살려고 했었다. 그리고 내가 저 사업을 이제 살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자금원을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자금원을 이제 입증하는 이제 자료로 예. 사실 돈을 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진호 씨, 김혜섭 장진호 씨가 돈을 대줘가지고 내가 저 부지를 살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하 직원이 아니고 결국 장진호 씨 가족이 저 땅을 결국은 뭐 가로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에 넘어간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이성열 대표는.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철저하게 그 선라이즈 FNT를 세워가지고 그 밀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옆에서 그 이 밀수 사실을 적발했던 이성열 씨를 이제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저렇게 방해 작전을 이제 펼쳤던 거죠. 이것도 하나 볼까요? 요게 지금 이제 그 부하 직원이 이제 그 결국 김혜섭 씨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내가 그 부지를 살려고 했었다.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하는 투자금 상환 증명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급조된 문서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채권자가 장경섭, 김혜섭으로 되어 있죠. 장성경, 김혜섭으로 되어 있네요. 예. 김혜섭이 등장합니다. 김혜섭이고 채무자는 이제 정태명. 그러니까 예. 부하 직원이죠. 우리 예, 이성열 예, 씨. 예. 저 장성경은 참고로 김혜섭 씨의 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렇게 장진호의 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쭉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땅을 구입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저게 지금 5월 23일 날 작성됐잖아요. 음. 근데 이게 상환 증명서면은 이미 상환을 했다는 증명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할 것도 다 저렇게 상환한 걸로 네. 적어 놓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이자가 밀린 이자가 있고 배당금이 있고 뭐 네. 하여튼 그래서 6억을 억지로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법원들이 참 희한합니다. 판사분들이 저런 그 조악한 투자 상환 증명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네. 결국 그 장성경, 김혜섭 씨가 그 이 부하 직원한테 저렇게 돈을 이제 그 투자를 하기로 했었다. 저게 인정이 된다. 네. 그래서 저 돈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거는 이성열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다. 실적으로 땅을 살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 실질 소유주, 땅의 실질 소유주는 이성열 네가 아니고 부하 직원 정태명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저 장성경 이름 적혀 있고 서명은 장진호가 돼요. 네. 특이합니다. 대리했다고 볼 수 늘 있죠. 장진호가 대라고 돼 있어요. 예, 예. 늘 장진호가 움직이고 명의는 저렇게 네. 김혜섭이나 딸 이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선라이즈 비리 등장인물 우리 처음에 유통책 강영임 씨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여기에 또 다른 배우 인물인 이제 김건희 씨의 고모와 고모부 그 가족들이 관여된 사실들을 이제 했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최은순 씨가 관여된 사실을 이제 저희가 증거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네,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그 저기 특검 시절에 네. 저기 윤석열이 특검이었잖아요. 특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진호 씨가 항상 자랑을 했대요. 우리 처조카 사이가 유명한 검사다. 근데 그때는 이성열 대표가 윤석열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라이즈 비리를 제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 처조카 사이가 해결을 해줄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선라이즈 비리를 제보를 하는데 사실 윤석열한테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호를 알려주는 게 최은순 번호를 알려주면서 최은순한테 하라는 거예요. 최은순이 누군지 몰랐겠죠. 이성열 씨가 처음에. 예, 몰랐는데 아니 들었대요. 장모라고 들어서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할매가 이런 거 전달하고 용돈이나 받아 쓰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은순 씨한테 팩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증거 문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는 이제 시기가 지금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사실 2013년
그 무렵서부터 장진호 씨가 그 예. 계속 이성열 씨가 열심히 선라이즈 비리를 이제 제보를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장진호 씨가 선라이즈하고 그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몰랐으니- 혹시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냥 그래도 항상 장진호 씨한테 그랬대요. 왜 회장님은 다른 사람 비리는 그렇게 제보를 많이 하면서 선라이즈 비리는 제보를 안 하느냐 늘 했대. 그러면 그냥 웃거나 말없이 지나가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예. 장진호 씨가 이제 워낙 그 이성열이 계속 선라이즈 비리를 이제 제보를 하니까, 야, 우리 저 사위가 그 검사인데, 조카 사위가 검사인데, 그 다른 데 하지 말고 나한테 줘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 전화번호를 이제 또 하나 알려준 거죠. 예, 이분이 이제 장모님인데, 우리 조카 사위 장모님인데, 여기로 저 팩스를 보내.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2017년이지만 실질적으로 2013년서부터 계속 그 장진호 씨가 정해줬던 번호로 계속 네. 자기가 수집했던 정보를 제공해 온 거예요.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 번호가 장진호 씨가 보내라고 했던 저 번호가 최은순 씨 번호였던 거죠. 네. 예. 지금도 아마 저 번호 쓰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저 번호 쓰고 있어요. 예, 저도 예. 최은순 씨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저 번호 그대로 있고. 5로 끝나는 번호. 네, 저 가족들 좋아하는 5자 번호. 그러네요. 팩스 번호. 팩스 번호도 5자. 5로 끝나는 번호. 음. 예.